세계 최초 1인 소녀 활극. 성경, 섹스피어와 함께 영미문학사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 패러디, 낱말 바꾸기, 아크로스틱 등 은유와 말장난이 난무하는 동화. 빅뱅, 카오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문학서. 떡밥이 차고 넘쳐 수많은 영역에 서브컬처를 마구 뿌리고 다니는 동화. 병코 선생의 동화의 과학, 그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원더랜드로 이끌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책은 아니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파생 작품을 통해 처음 접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분명 동화책인데 어째서 책으로 처음 접한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걸까요? 이유는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작품 곳곳에 숨어있는 패러디와 넌센스, 그리고 언어의 유희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석서나 해설서를 참고해야 할 정도죠. 반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이러저러한 복잡한 문제를 제거해버리고 오직 앨리스의 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른이답게 앨리스와 원더랜드에 대해 한삽 깊숙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원에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던 앨리스. 회중시계를 든 토끼를 쫓아가다 땅속 나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앨리스의 모험은 이상한 걸 주워먹고 몸이 작아졌다 커지고, 몸을 말리겠다고 여러 동물들과 함께 뜀박질, 몸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채소 고양이와의 말장난, 물담배를 피우는 쐐기벌레와의 언쟁, 모자장수 이란과의 티타임, 홍학과 고슴도치의 크로케 경기. 결국 재판장에서 불의한 재판을 비판하다 그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앨리스를 향해 트럼프 병사들이 공격하는 순간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보니 트럼프 병사들은 사실 얼굴에 떨어진 낙엽들이었습니다. 꽤나 정신없는 스토리네요. 모험 이야기가 넘쳐나는 작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편의 정신없는 코미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처음 쓰여질 당시엔 앨리스의 모험 이야기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문학사의 다양한 방면에서 선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소녀 혼자 떠나는 이야기의 시초이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클리셰인 포토를 통해 판타지 세상과 만나는 설정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교훈 없는 동화의 시초이며 어이없는 엔딩인 아씨바 꿈의 시초이기도 하죠. 그리고 초판본의 경매가가 30억 원을 넘긴 최초의 동화책이기도 합니다. 40년 넘게 앨리스 주석본을 집필해온 작가이자 저명한 수학가인 마틴 가드너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더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앨리스를 책으로 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편집본이 서점가에 널려있지만 앨리스의 모험기만 남은 반의 반쪽짜리 작품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원작은 분명 어린이들에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어른들이 읽기엔 어떨까요? 작품 속에 숨어있는 흥미진진한 코드를 캐내고 해석하다 보면 어느 문화작품보다 달고 맛있을 겁니다. 모자장수, 3월토끼, 겨울잠지. 뭔가 제정신이 아닌 캐릭터들이 대화 나누는 이 장면 꽤 익숙한 그림이죠. 저는 앨리스 하면 이 매드 티파티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팀버튼 감독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가 연출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선 아예 모자장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죠. 이 장면엔 어떤 풍자가 숨어있는 걸까요? 우선 멤버들을 살펴보면 당시 모자는 수은을 이용해 펠트 처리를 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모자 장수들이 수은 중독에 시달렸고 특히나 정신 이상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3월 토끼일까요? 3월은 토끼들의 발정기입니다. 겁많은 토끼들은 이 시기에 엄청나게 사나워지고 자신보다 큰 동물들에게도 겁없이 달려든다고 합니다. 팔 쿠션으로 쓰이다 결국 주전자에까지 처박힘을 당하는 겨울잠쥐. 야행성인 이 쥐는 겨울이 아닌 시기에도 낮에는 매우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들을 조합해보면 미치고 사납고 게으른 존재들의 모임입니다. 6시에 티타임을 시작하는데 시계가 6시에 멈춰있기 때문에 넓은 테이블에 자리를 한 칸씩 옮겨가며 하루 종일 티타임을 즐길 수 있죠. 특히나 앨리스가 그 자리에 끼려 하자 온갖 핑계를 내뱉으며 외부인을 배척합니다. 덕분에 앨리스는 그들과 함께하는 내내 차 한잔 얻어마시지 못하죠. 이 이야기는 빅토리아 시대 귀족들의 형식적이고 허세 넘치는 문화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의 삶에 대한 설명이 한 줄도 없지만 캐럴의 눈에 비친 그들만의 끼리끼리 모임이 어떠했는지는 이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코커스 게임 씬인데요. 거인이 되어 흘린 눈물이 강이 되고 다시 작아지면서 자신의 눈물바다에 떠다니게 된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에 휩쓸린 여러 동물들과 교우하게 됩니다. 이들은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토론을 시작하는데 도도새의 제안으로 코커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서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리는 게 전부입니다. 속절없이 한 방향으로 달리다 지친 동물들은 도도새에게 누가 승자인지를 묻습니다. 도도새는 모두가 승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상품은 앨리스가 줘야 한다며 앨리스가 가지고 있던 쿠키를 나눠 먹습니다. 정작 앨리스의 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골무를 주었다 다시 받는 것으로 게임은 끝을 맺습니다. 코코스는 당시 영국의 정당 정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이야기는 해결 방안 없이 그저 꼬리 물기만 거듭하는 정치인들을 조롱하고 있죠.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자신들만 승자이고 상품은 애꿎은 국민들에게만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원이든 표든 말이죠. 이 밖에도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여왕에 빗댄 하트의 여왕,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관료들을 풍자한 빨간 장미에 물감을 칠하고 있는 트럼프 병사들, 산업혁명으로 바빠진 현대인의 삶을 표현한 회중시계를 든 토끼, 재산만 믿고 날뛰는가 싶더니 여왕 앞에선 꼼짝도 못하는 백작부인 등등 짧은 동화 안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수없이 많은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눈물의 웅덩이에서 만난 생쥐가 자신의 이야기는 길고 슬픈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앨리스가 긴 건 맞는데 왜 꼬리가 슬프다고 하는 거죠? 라고 받아친다거나 물에 빠진 동물들에게 말려준다며 무미건조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던가 하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장난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말장난은 여왕의 권유로 만나게 되는 가짜 거북과의 대화에서 방점을 찍습니다. 바다거북이 바다학교에서 비틀기, 몸부림치기, 홈 빼놓기, 조롱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쓰기, 뺄셈, 나눗셈과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단어들의 스펠링을 분해해 재배열한다든가 문장의 앞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단어나 문장이 되는 아크로스틱을 이용한 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많은 패러디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작품 속에 그가 새겨놓은 시 대부분은 유명한 시, 그것도 진중하고 엄중하기 그지없는 시들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쐐기벌레와의 대화 중에서 아버지는 너무 늙으셨어요 라고 시작되는 꽤나 긴 시가 등장합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길어하며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시는 로버트 사우디의 시 노인의 안락과 그것을 얻는 법이라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들려주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캐럴은 이것을 비틀어 아버지 윌리엄이라는 패러디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몇 소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입니다. 아버지 윌리엄, 당신은 늙으셨어요. 젊은이는 소리쳤네. 얼마 안 남은 머리카락도 회색으로 변했고요. 그런데 정정하고 기운이 넘치시는군요. 아버지 윌리엄,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윌리엄이 대답했네. 젊음이 금방 사라진다는 걸 명심하고 처음부터 내 건강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단다. 결국 부족한 일이 없도록 말이야. 그리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실린 패러디입니다. 아버지 윌리엄, 당신은 늙으셨어요. 젊은이가 말했네. 머리도 새하얗게 샜고요. 그런데 계속 물구나무 서기를 하시네요. 아버지 나이에 그게 어울리시나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윌리엄이 아들에게 대답했네. 그러다가 머리가 다칠까봐 두려웠단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가 텅 비어있으니 하고 또 하는 거란다. 진지한 교훈담을 전복하여 꽤나 개짜스러운 유머로 승화시켜버렸네요. 이 밖에도 원더랜드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화작품들이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명작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앨리스가 뿌린 서브컬처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캐럴과 실존했던 모델인 앨리스 니델에 대한 이야기,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루이스 캐럴의 놀이타짐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병코 선생의 동화의 부학 집도의 병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ness. What if I should fall right through the center of...